안녕하세요, 외노자입니다. 저는 지금 출장을 가려고 지금 공항에 나와 있고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사실 좀 졸리긴 한데 어떻게 좀 한번 잘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공항에 나와서 잠깐 제 비행기 이제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약 1시간 정도 남아서 잠깐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1편에서는 제 한국에서 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사실 이직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대학적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영어 공부를 했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그 내용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이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어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또는 그 어디 다른 제3국가에서 취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현지어를 몰라도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의 길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지어를 유창하게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만 영어와 한국어, 프랑스어 세 개를 다 유창하게 하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있지만 제가 말하는 유창함의 기준은 정말 거의 네이티브에 거의 준하는, 실제로 네이티브가 될 수는 없고요.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란 바이링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거의 준하는 그 정도로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 보니 차라리 영어라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면 현지어를 몰라도 취업의 길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프랑스와 독일에서 일을 할 때 현지어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상당히 높았다 보니까, 그리고 영어를 어느 정도 했고 하다 보니까 다행히 직장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국에 와 있지만요. 그래서 그만큼 제 생각에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다음에 다시 다뤄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하냐면, 제가 일자리 공고를 어떻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선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도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해외 쪽으로 그 뭐 해외 국가들을,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그 국가들을 체크해서 그 국가 내에 뜬 공고를 제가 이제 많이 확인을 했죠. 그리고 월드잡도 많이 검색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블로그나 카페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 현지에 뜨는 채용 공고들, 그러니까 현지 해외 웹사이트죠. 해외 현지 사람인 현지의 잡코리아, 뭐 예를 들면 링크드인이나 또 뭐 많이 있죠. 인디드 등등 많은 현지의 그런 채용 공고 사이트들을 많이 검색했어. 각 국가들 별로요. 영국은 영국에 특화된 사이트, 독일은 독일에 특화된 사이트 등등등 그렇게 검색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좀 미리 채용 공고를 검색하실 때 제 개인적인 견해로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첫 번째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 나오는 그 공고가 있을 때, 또는 예를 들면 해외 취업 카페라든지 뭐 그런 곳에 채용 공고가 떴을 때 직무 내용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급여도 꼼꼼하게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일반적으로 뭐 연봉 몇 천이다 얼마다 하는 것들이 현지의 그 예를 들면 미국이면 US 달러라거나 영국이라면 파운드 스털링이라든지 이런 현지화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채용 공고상으로는 약간 부풀려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현지하고 한국하고 그 세금 시스템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채용 공고상에 연봉 뭐 몇 천이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실수령액이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뻥튀기가 되어 있는데, 게다가 현지의 세금 시스템은 또 한국과 달라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영국에서 지금 정확한 연봉을 공개할 수 없지만 5만 파운드가 넘기 때문에 5만 파운드부터는 40의 세금을 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그 찬찬히 월급 명세서를 뜯어보진 않았지만 그 구간별 세금 공제이긴 한데 어쨌든 5만 파운드가 넘는 시점부터는 40%를 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수령액이 적더라고요.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 뿐이지 사실은 어느 정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큰 불만은 없는데 어쨌든 숫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연봉 몇 천이다 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현지 공고, 예를 들면 링크드인이나 인디드나 영국의 read.co.uk 뭐 등등 요런 데 나오는 공고가 아니고 한국인이 한국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올렸다거나 특히 현지 지사, 현지 법인, 해외 현지 지사, 해외 현지 법인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직접 채용 공고를 낸 경우에, 그리고 더욱 특히 현지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공고가 나왔을 경우에 2번, 3번, 4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고심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한국 국적이 아닌 로컬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회사들의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많이 그런 걸 듣고, 그리고 한국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도 만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 사실은 직원 채용 공고를 한국 웹사이트에 내었을 때는 많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중에 몇 가지는 사실 좀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많은 한국 회사 법인장들하고 만나고 이야기도 해보고 주재원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또는 애로사항은 직원 채용 또 직원을 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냐면 현지 나라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을 자신이 생각한 만큼 부려먹기가 좀 어렵다 라는 말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조금 과한 표현은 아닌가 걱정은 되는데요. 그 말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해외 현지 사람들은 보면 기존에 자기들이 다 생활했던 방식들이 있고, 그리고 본인 국가의 노동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현지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회사에서 어떻게 일했던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를 다 따라주지 않을 때가 거의 따라주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그들이 문제냐면 그건 아니고요. 한국 회사들이 원하는 바대로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국 회사가 현지 법하고 상충되는 운영을 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팀장이나 부장이나 임원이 자기가 보고할 일이 있고 자기가 급한 일이 있으면 아래층급 직원들, 팀원들 스트레스 주고 푸시하고 갈구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야 자기가 보고서를 잘 꾸며서 위에 보고를 하고 경영진이나 오너에게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보이려고. 해외에 나온 주재원이나 지사들은 본사의 시스템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관리 차원의 그 보고서들이나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해내려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현지 지사나 법인의 직원들의 그 기본적인 다큐멘테이션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큐멘테이션을 다 받아내는 게 시간이 사실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본인의 기본 직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외 회사에서 잘 하지 않는 추가적인 잡무, 한국에서는 당연시 되는 그 잡무가 추가로 주어지게 되면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거를 야대워서 달성을 했지만 현지에서는 어쨌든 법에 준하는 그 노동시간을 넘어서지 않고 업무 시간 내에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 하고 집에를 가요. 근데 그 동안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 요구하는 그 잡무를 끝내지 못하면 그냥 가요, 집에.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인 주재원이나 팀장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거죠. 이 로컬 애들, 못해. 안 돼.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인을 찾게 되는데, 한국인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현지에서요. 인력풀이 그만큼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채용 공고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내는데, 어쨌든 그렇다 보면은 본인이 채용돼서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 본인과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지인들에게는 쿨한 척 많이 하거든요. 야근 잘 안 시키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본사에서 뭐 임원이 나온다, 뭐 경영진이 나온다, 오너가 나온다고 했을 때 뭐 주말 나와서 공항 영접해야 되고 그러는데 현지 직원들은 안 하거든요. 그거를 요청하지도 않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것을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인데 현지 직원은 딱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노동법에 준거해서 일을 하고, 한국인인 본인 한국에서 경험했던 부조리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 나오는 채용 공고들은 잘 살펴보고 검토해보고 또 현지의 그 커뮤니티에 별도로 물어보고 최대한 자세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제가 싫어하는 부류의 관행이 뭐냐면, 한국 회사에서 한국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 특히 소위 선진국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등 이런 사람들을 이제, 호주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려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비자가 나오거든요. 취업 비자가.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취업 비자를 빌미로 굉장히 노예처럼 부려먹고 갑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래,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시간부로 해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피고용인은 더 이상 그 국가에 거주 권한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비단 단순히 직장을 잃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사도 해야 되고 또 비행기 값 들여서 한국에 돌아가야 되고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피고용인도 알고 있고 고용주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굉장히 악랄하고 잔인하게 이용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많아요. 특히 해외 지사, 해외 법인에서 법인장이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를 진짜 악랄하게 부려먹는 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에 그것 때문에 정말 상처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생각하니까 다시 또 화가 좀 나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친구 보니까 해외에 기껏 해서 취업을 했더니 단순 입력 업무만 죽어라고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는 친구 봤어요. 그래도 선진국에 나와서 그나마 1년에 몇 번 주변국으로 해외여행 저렴하게 하고 경험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참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를 목줄 삼아 피고용인의 목에 걸어놓고 목에 꽉 조여놓고 말 안 들으면 너는 추방이야 라는 암묵적인 위협을 통해서 노예화시키는 그런 놈들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할 수단이 없어요. 피고용인도 쉬쉬하고 묵묵히 감내하고, 그리고 해외 지사에 나온 사람들, 법인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게 인수인계가 돼요. 노하우가 돼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현지 직원들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래서 이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져서 뭐 더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나중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한국에서 채용 공고 검색하고 결정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리뷰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평소에 자기가 가보고 싶었던 국가의 채용 공고가 뜨면은 이런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국가라는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사실 이해는 합니다. 국가명만 들어도 얼마나 설렌가요.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 중반에 가정 형편이 잘 안 돼서 해외여행을 잘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거를 혹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하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현실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